안녕하십니까. 우리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긴 하는데 어떤 때는 되게 자주 본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되게 오랜만에 본다는 느낌이 들 때 있는데 복습은 잘 되고 있어요? 네, 복습을 놓은 거예요 손에. 근데 물건하고 채권 부분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간 복습 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요 물건 부분부터는 복습을 하면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물건부터 배웠는데 일단 물건하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죠. 물건을 먼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인 거죠.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물건의 뜻이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도 배웠죠. 채권은 갑이 건물 신축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때 매도인의 권리가 뭐예요?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의 권리가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이건 다 채권이라고 말하죠. 일단 채권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채권의 뜻이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물건이 이미 센 거예요? 채권이 이미 센 거예요? 물건이 이미 센 거죠. 자, 그다음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 몇 가지 있죠? 8가지 개별 물건 이름 좀 해봅시다. 제일 먼저가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복수 좀 해가지고 오셨나봐요.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요. 자, 그다음에 물건법 쭉 관통하는 맥이 있죠. 그러니까 물건법의 지배 원리라고 해서 만든 게 그게 물건 법정주의, 물건 법정주의. 185조 조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물건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게 물건 법정주의죠. 그 밑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건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종류 강제라고 말하고 각각의 종류마다 내용도 다 정해놨는데 내용도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게 내용 강제인 겁니다. 이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뜻은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그러니까 모두 강제가 되고 종류도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5조 물건은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물건 법정주의 때문에 물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물건 법정주의가 강행 규정이어서 물건 법정주의로 인해서 물건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의 특질 배웠네요. 물건의 특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이 있죠. 이게 뭐죠? 배타성. 그리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물건의 성질은 뭐라 그러죠? 절대성. 일단 두 가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물건의 특질 두 가지가 뭐다? 배타성과 절대성. 그다음에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 주어야 한다. 이게 뭐죠? 일물일권주의. 그리고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공시의 원칙. 자, 이렇게 두 개.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다? 일물일권주의하고 공시의 원칙. 그다음 절대성에서 나온 내용 두 가지가 우선적 효력하고 물건은 소원권이죠. 요 우선적 효력은 내용이 두 가지인데 먼저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뭐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물건 상호 간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결정하죠? 그게 순위의 원칙이죠. 순위의 원칙. 순위의 원칙은 말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순위의 원칙은 이렇게 말하면 되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게 순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건은 소원권이 이 특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물건에 대한 침해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해된 물건자 당연히 보호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맞는 제도가 물건은 소원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은 소원권의 뜻이 뭐예요?
일단 머릿속에 사례 생각내야 되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퇴거 청구는 안 되고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철거 청구와 같은 갑의 권리 이름을 물권론 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 얘는 의의가 요거예요. 읽어보겠어요. 물권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 할 수 있는 권리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겁니다.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거예요. 물건에 대한 뭐만 있어도 침해, 염려만 있어도 이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론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요건이죠. 요건 세 개인데 요건 세 가지 뭐죠? 아, 좋았는데 여기서 자, 첫 번째가 읽어봅시다. 이거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물건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한다.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건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자는 누구다.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이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그러면 이 7번 보시고 이거 한 줄로 잘 정리해서 외워두기 바랍니다. 물건론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얘를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탁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 때 탁탁탁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꼭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권 변동의 원인 배웠네요. 물권 변동의 원인.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어서 얘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러니까 물권법 파트에서는 객체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세분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다음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 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세분하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꼭 외우고 있어야 될 조문 있죠.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예요? 186조. 186조. 조문 생각나요? 부동산에 관한 읽어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아니 외워버립시다 이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죠? 얘는 187조. 187조. 조문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상, 공, 판, 경, 기타죠. 상,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 시엔 등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다시 세분해서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 물권이 변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먼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죠? 물권 행위. 그러니까 즉 물권 행위하고 뭐가 있어야 한다.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 물권이 변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 행위와 인도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물권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 원칙. 무슨 원칙? 공시 원칙.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등기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었을 때에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입법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말하죠? 요게 성립요건주의. 무슨 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는 형식주의라고도 표현하고요. 요게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이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가 상, 공, 판, 경, 기타죠. 상,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런데 뭐 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물권 취득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죠. 그게 점유취득쇼. 무슨 취득쇼? 점유취득쇼. 오늘 배울 건데 점유취득쇼가 245조 1항이에요.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혹시 기억나요? 여기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 하는 경우, 취득 시효, 그다음에 선의 취득,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래서 첨부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각각 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소유권 파트 배우면 이 부분을 충분히 끼워 맞추기 쉬울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라고요? 186조. 186조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몇 조예요? 187조고 18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유권도 배웠는데요. 점유권은 제가 개 사례 가지고 설명했죠. 갑이 개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권의 뜻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요 기초 과정에 그 물건의 의의 종류는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다시 물건의 뜻이 뭐라고요? 그 점유권의 뜻은 뭐예요? 소유권의 뜻은 뭐예요? 지상권의 뜻은 뭐예요? 그럼 바로 탁 나올 정도까지 잘 연습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일단 요 사람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이유, 즉 요 본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데 본권에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물건은 뭐하고 있기만 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해주는 물건이 바로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다음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일단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사실상의 지배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말고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 물건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뭐죠? 그게 점유 설정 의사. 다시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인정돼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면 6가지 내용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6가지 보호 내용 기억나세요? 자, 이거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 숙제가 뭐냐면 숙제도 내주고 보상도 아마 같이 할 거예요. 숙제는 뭐냐면 이 점유권의 보호 내용이 6가지죠. 6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한 거고 여러분도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점유권의 보호 방법 6가지 암기법을 만들어서 그 학습줄에 올리시면 되겠어요. 학습줄에 이렇게 올리면 읽어보고 당첨되신 분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거냐면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그래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자,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그 다음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쭉 해서 자, 이게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 내용으로 보호를 해준다 그랬죠. 어제 내가 낮에 또 심심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좀 더 외우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내가 만든 건데 이거요. 점유권의 보호 내용이 총 6가지인데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점유를 보호해줬어요. 누가 보호해줬냐면 유비가. 유비 알죠? 관우 장비 유비 할 때 유비가 점유를 보호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선물로 과자를 현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보호해준 유비가 과자를 현물로 받았다. 이렇게. 그래도 괜찮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학습줄미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인터넷 수강생도 올리세요. 똑같이 1차 시험 면제 혜택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금방 머리 들어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공부할 때 생각날 때 만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래요. 자, 다시 원래대로 와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점으로 봐준다. 유리한 점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떤 점으로 추정해줘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벌써 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만들고 일단 내용부터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는데 누가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대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세 번째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데 이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였죠?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책임지는 거고, 네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점유자가 점유물에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 그러면 각각 회복자, 소유자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뭐죠? 그게 필요비. 그다음 목적물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간 돈의 이름 뭐죠? 걔가 유익비. 근데 중요한 건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의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틀리면 안 돼요. 선악 불문. 눈을 크게 뜨시면 안 되고. 하여튼 항상 수업 시간에 눈은 저보다 크게 뜨시면 안 돼요. 제가 눈이 작으니까 저는 눈 큰 사람이 제일, 그러니까 눈을 작게 그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선의 악이 불문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224페이지 볼까요? 224페이지. 자, 224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밑에 가시면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거기 뭐라고 써져 있죠? 선악 불문 이렇게 써져 있죠. 그거 누가 쓴 거죠? 여러분 직접 쓴 거죠? 놀라지 마시고. 자, 그래서 뭔가 하나 이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할 때 외웠다가 까먹고 한 10번 정도는 해야 잘 있게 되거든요. 자꾸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궁금하다, 자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꼭 찾아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귀찮게 내버려 두고 가면 시험장 가면 나중에 그런 것만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시험 문제 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이쪽에 와서 점유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의 악에 불문하고 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권도 물건에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우리가 세 개로 정리했는데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생각나요?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첫 번째, 점유의 침탈을 당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방해받았을 때 이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이때는 또는이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라는 겁니다.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순서 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자력구제할 수 있는 내용 비었는데 자전거 사례 가지고 설명했죠. 먼저 갑이 자전거 점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침탈행위가 진행 중이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자력 방위권. 그다음 자전거를 세벼서 달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탈행위는 종료가 되었는데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가 만들어지기 전인 경우에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죠? 자력 탈환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보호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6가지. 이걸 잘 외워보기 바랍니다. 6가지 보호 내용 해봅시다. 첫 번째,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다음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총 보호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6가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소유권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책으로 226페이지입니다. 226. 자, 226페이지 소유권 내용인데 소유권이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양이 좀 많기는 해요. 이건 책에는 먼저 좀 보고 할 테니까 봐봐요. 자, 소유권 파트로 먼저 앞부분에 소유권의 서설이라고 해서 소유권의 전반적인 의의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소유권의 의의입니다. 211조인 소유권의 의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요.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든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내용 하나 있고 그리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린 관계라는 게 있는데
상린관계 내용은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얘는 기초 기본이 좀 쌓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상린관계는 늘 심화 과정에서 좀 다릅니다. 기초 기본 때는 안 하고 심화 과정 가서 상린관계 내용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다음 소유권의 핵심적인 파트는 이거예요. 소유권 취득 파트인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매매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면에서 규율을 하면 되고 별도로 소유권 파트에서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총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먼저 취득시효가 있고요. 취득시효. 그리고 3가지가 세트인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 3가지 시효입니다. 선점, 습득, 발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있고 첨부제도라고 해서 3가지 내용을 배우는데 부합, 혼화, 가공. 그러니까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파트에서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규정되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7가지. 일단 이거 좀 읽어봅시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그다음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어떤 걸 행사할 수 있죠? 물권과 소유권 당연히 되죠. 소유권 물권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다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물권과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에 봤던 물권과 소유권 내용 그냥 갖다 끌어다 쓰면 되겠어요. 물권과 소유권의 뜻이 뭐였었죠?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아까 요건 3가지 뭐 있었다 그랬죠? 물권과 소유권의 요건 3가지. 첫 번째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되고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물권과 소유권 내용 여기다 그냥 끌어다 쓰면 되니까 별도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 공동소유 형태라고 해서요. 이거 또 시험용으로 중요한 게 한데 공동소유 형태는 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아서 얘도 심화 과정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 형태로 공유, 합유, 총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있어요.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전체 소유권의 의의는 뭐고 그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 7가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1조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226페이지에 가서 226페이지 쭉 위로 올라오시면 211조 조문 있죠. 찾으셨어요? 자 226페이지 제일 위에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시험용으로 중요한 거 하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211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자는 뭘까요? 처분? 아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한자는 뭘까요? 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한자는 뭘까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범위?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벌써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죠? 네, 물. 이렇게 물이 중요해요. 물. 소유물에 물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써봐요. 물건.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은 오로지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시험용으로 꼭 하나 챙겨 두셔야 될 게 소유권의 객체는 뭐야 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동그라미 해서 물건 써놓고 칠판 이제 옵시다. 자, 이 소유권은 지난번에 제가 물건 개념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렸는데 칠판을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은 이제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처음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는 거예요? 처음 생긴 거죠. 이렇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것 뭐라고 하죠? 내자 원시 취득.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게 그러니까 승계 취득. 그러니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건 뭐라고 하고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건 승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종전에 없던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갑은 소유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어떤 게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게 사용이고 수익은 임대 수익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처분은 지난번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처분이죠. 갑이 건물 지었다가 건물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부시는 건 처분이다 아니다. 이다.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법률적 처분. 그다음 물건을 파괴하는 건 사실적 처분인데 둘 모두 다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 처분이든 사실적 처분이든 처분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들어와서 자, 소유권은 권리라고 하고요. 사용수익 처분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이라고 해서 얘는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소유권 이런 건 뭐라고 하고 권리라고 하고 사용수익 처분은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또 이걸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죠. 사용수익과 관계된 가치가 이게 사용가치,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소유자인 갑은 사용가치만 지배해요? 교환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이걸 전면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죠. 왜 물건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그럼 그때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리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쓰면 되겠네요. 두자. 물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물건. 그리고 사용수익 처분 밑에다가 걔는 권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소유권은 권리인데 그중에 물건에 해당하고 사용수익 처분은 이건 권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문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를 해두고 다시 칠판으로 봅시다. 다시 그림으로 와서 건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토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그다음 자전거 이런 거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 뭐 핸드폰, 그다음 민법체 이렇게 다 통틀어 말하면 동산.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물건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 그러니까 물건에는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 오로지 뭐뿐이다. 물건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뜻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권의 뜻 211조 조문 가지고 이제 의의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 칠판 보고 소유권의 뜻 읽어봅시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의의 정도는 정확하게 말로 할 정도까지 꼭 연습을 잘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요 소유권의 뜻 다시 읽어볼까요? 법률의 범위 내 일단 한번 써먹을 때가 올 거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씁시다. 어디다 쓰면 되냐면 양가로 1번 소유권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다 땡땡 하시고 소유권의 의의 땡땡하고 요 내용을 직접 필기를 합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쓰셨어요? 그럼 여러분 쓴 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소유권의 뜻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물건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일단 시험 문제 하나 맞춰봅시다.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의 X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의 X예요? 5. 그럼 그걸로 가는 거죠. 눈을 뜨고도 틀리면 안 돼요.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 그랬으니까 얘는 권리죠. 그러니까 절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유권의 대상,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니까 얘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거죠. 물건의 종류, 내용을 다 정해놨으니까 이와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물건에 한정시켜뒀으니까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성립시켜버리면 이건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라 물권법중 위반이어서 이런 건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운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 뭐 3개 가지고 있다. 분양권 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긴 하죠. 그럼 그때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점유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객체는 돼도 소유권의 객체는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1조 소유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칠판에 와서 좀 전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제가 7개 있다 그랬는데 뭐 있다 그랬죠? 7개. 생각나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일단 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 첨부제도 3가지가 부화, 혼화, 가공 이렇게 된 요 순서대로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내려와서요. 취득시효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취득시효. 자, 어디를 읽냐면 22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245조 1항 있는데 찾으셨어요? 245조 1항 한번 읽어봅시다. 20년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20년간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일단 펜 놓고 이제 칠판에 집중합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 읽어봤는데, 자, 요 그림 한번 써먹어 봅시다. 갑 사람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빌려서 19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0년째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빌려서 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매해 이 토지를 경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20년 동안 매해 이 토지를 경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세트가 뭐냐면 소유의 의사 밑줄 하시고 소유권 이렇게 밑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그게 세트예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 밑에다 써볼까요? 소유의 의사 있는 점이가 이게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그러니까 자주점유라야만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점인가? 빌렸으니까 이거 임차인하고 똑같은 거죠. 임차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타주점유로는 절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무슨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유가 무슨 점유해야 한다? 자주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두 가지가 세트고요. 소유의 의사, 소유권이 세트입니다. 만약에 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쓴 건 사용 수익할 의사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점유해서 등기하면 나중에 용익 물건은 돼도 소유권 안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칠판 다시 와서 자, 갑 사람 토지 소유자예요. 잘 따라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1951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점유 개시시란 점유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갑은 소유자고 이제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가서 점유를 시작한 게 언제죠? 51년 1월 1일.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다시 1951년 1월 1일부터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딱 20년을 점유한 거예요? 20년 하루를 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1951년 1월 1일부터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한 거예요. 그럼 을은 딱 20년을 점유한 거예요? 20년 하루를 점유한 거예요? 딱 20년을 점유한 딱 20년. 이 기간을 연, 월, 일로 계산할 때 첫날은 기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51년 1월 1일에 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첫날은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날은 언제가 되는 거냐면 51년 1월 2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1년 1월 1일이 되면 딱 2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을은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매해 이 토지를 경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냥 점유자 이렇게 말하고 20년 기간을 채우면 갑은
토지 소유자로 표현하고 을은 시효 완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을은 그냥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죠. 아까 무엇을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이 을은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점유 취득시효가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돼요? 상실해요? 상실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물건 하나에 대해서 소유권이 딱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한다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의의를 먼저 쓰고 하도록 하겠어요. 자, 어디다 쓰면 되냐면 오른쪽에 보면 양글어 1번 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땡땡 하시고 자, 취득시효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자, 다시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고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그걸 써놓고 이제 다시 펜 놓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취득시효를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고 갑의 소유권 없애는 거니까 이거 무슨 반사회적 제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소유권을 뺏기는 건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법에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지난번에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봐봐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땅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 몇 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 거죠? 20년간. 20년. 자, 그런데 한 61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갑의 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땅 쓰지 말고 나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했던 건 다 꽝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했던 건 다 꽝이 되고 새롭게 2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을은 다시 또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몇 년 동안 점유해야 돼요?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을이 취득시효를 한번 중단당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쭉 진 거예요. 그런데 또한 10년 경과 시점에 갑이 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그럼 을의 취득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중단되는 거죠. 그럼 또 10년 동안 진행했던 다 꽝, 새롭게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20년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을이 2번 중단됐어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토지를 계속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년째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취득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중단. 그러니까 19년 동안 진행했던 거 다 꽝.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난다? 2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번엔 요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하루 전날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 다 꽝, 새롭게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2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취득시효가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인 건 맞는데 갑을 사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그냥 많이도 안 해요. 20년에 한 번. 20년에 딱 한 번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을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예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막강한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을의 사실 상태를 더 보호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고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취득쇼를 땡 잡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득쇼는 기본적으로 점유 취득쇼는 몇 년 동안 점유를 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년 전에 뭘 하셨죠? 20년 전에 생각 안 나죠? 20년 전에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가지를 계속 해와야만 소유권 준다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나이에 20살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그것도 생각하기 싫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나이가 돼야만 소유권 하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쇼가 절대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가 취득쇼라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흔들려 버리면 나중에 계속 이제 문제를 함정에 빠지고 판례도 잘 이해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고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 의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그 오른쪽에 가시면 227페이지의 취득쇼란 작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쇼란 읽어봅시다. 시작. 취득쇼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게 취득쇼 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20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즉 을이 값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시간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뜻풀이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는 건 뭐라고 말할까요? 걔는 소멸시효.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이건 취득시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칠판 올까요? 또 잘 보셔야 될 건 이렇게 점유 취득시효 아까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점유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한 거 맞죠? 소유권 취득한 건 맞는데 갑하고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몇 조죠? 187조죠. 187조. 그러면 187조 조문이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그게 상공, 판경, 기타죠. 상송,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상공, 판경, 기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기타.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럼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하면 187조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하면 물권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얘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면 완전 개구라 뻥이 되는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꾸 틀리면 안 되고 정신 차리시고, 얘는 187조의 예외. 그러니까 상공, 판경, 기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물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는데 점유 취득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얘는 187조의 뭐로서? 예외로서 등기해야 되는 경우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집중. 그럼 취득시효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자, 그러면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건 원시 취득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건 승계 취득. 자, 그럼 이때 우리 51년 1월 1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점유해서 20년 채운 거야. 그러면 취득시 완성이 되죠. 그럼 취득시 완성됐으니까 을은갑에게 등기 청구로 해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받으면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이게 그 외관상 보면 취득시 완성했다는 걸 이유로 등기 청구를 해서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경려받거든요. 그러면 승계 취득인처럼 보이는데 보통의 승계 취득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넘어간 거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 되려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계약.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갑하고 을이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승계 취득과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까먹으면 안 됩니다.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 취득. 그다음에 취득시효 소급費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득시효 소급費 있다, 없다. 자, 그럼 뭔 얘기냐면 자, 우리 51년 1월 1일부터 점유하기 쭉 시작해서 1971년 취득시효 완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73년 1월 1일에 등기를 한 거예요. 먼저 245조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왼쪽에 다시 와서 245조 1항 찾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51년도에 점유를 개시했고 71년도에 취득시 완성하고 73년도에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자, 그럼 을은 요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처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소급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 등기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1951년부터 등기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지료 상대의 부당이득을 원소유자가 되돌려 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상대를 존중하는 취득시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등기를 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야만 자기 땅을 경작한 사람이 돼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한데요. 이건 어디다 쓰냐면 왼쪽에다가 그 1번 취득시효로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 왼쪽 밑에 1번 제일 아래쪽에 취득시효로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1 하시고 제 187조의 예외라고 씁니다. 제 187조의 예외. 그다음 두 번째,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어디에 해당한다? 원시 취득. 자, 그리고 세 번째 꼭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취득시효 소급비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 소급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필기하셨어요? 자, 그럼 두 개만 연결해 봅시다. 아까 소유권의 뜻이 뭐였었죠? 소유권의 뜻. 법률의 범위 내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점유권의 의, 소유권의 의 자꾸 반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의 뜻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7가지라는 겁니다.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제도 3개, 부화, 혼화, 가금. 그중에 취득시효 하나 해결한 거예요. 그럼 점유취득시효 조문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점유취득시효가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선점 습득 발견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